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세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국회 개원식 전후로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소식과 청문회 대정부 질문 등에 의해 잠시 잊혔던 고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철인 3종 경기 선수 가혹 행위와 체육 분야 인권 침해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지난번 청문회 때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규봉 감독, 장윤정 주장 선수, 김도환 선수에게 질의와 비난이 가해졌다면 이번에는 사건 당시 책임 부처였던 문체부, 경주시, 경북체육회 등의 인사들에게 이번 사건의 전후 처리와 관련해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리 감독을 계열내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가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증인들이 국민의 대기관이 국회 명령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에 대한 자주 있었습니까? 자주까지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자주입니다. 네. 이 다이어리는 최숙현 선수의 다이어리로서 오늘 처음 공개된 다이어리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용에는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원수는 2명 이상인데 경주시청 선수들이요. 장윤정, 김규봉, 이광훈, 김정기, 김주석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해요. 기억에서도 라고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세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내가 아는 가장 정신 나간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 질문은 100번 물어도 똑같은 답이지. 장윤정 선수와 김규봉 감독, 김정기 선수, 김주석 선수지. 이광훈 선수는 좀 바뀐 것 같기도 라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가해자 외에 추가 가해자가 더 드러나면서 경주시청팀 내에서 감독이 선수를,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럼 전화로 최숙현 선수의 부친께 질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친께서 진정을 하셨고 진정을 들었고 그리고 부친에게는 인권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공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사로 들어가면 각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것은 저희의 일반적 과정을 설명을 한 것이고 그리고 바로 징계를 원하는 그런 경우에는 인권위 조사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위원장님, 시간상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이 사건 스포츠 폭력에 대한 자세히 원합니다. 진행 중인 걸 다 이번 사건을 계기를 해서라도 다 조사를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결과만 보고를 받는 거죠?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요. 좋은 말씀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폭력이 시달리던 때에도 문제 파악을 실제로 못하고 있었습니까? 네, 전혀 인식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고를 교육적으로 부정하고 피해자를 동시에 모이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지금 고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미리 파악을 좀 했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체육회는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방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인정할 수 있다. 저희들은 최숙현 선수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아버님하고 통화를 했지만도 아니, 아버님 말고도 다른 선수들 조사해서 고발을 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 한 명을 몰고 간다 이거나 경주체육회가. 그리고 적어도 피해자의 호소보다는 가해자들의 영향력에 돌아가는 게 결국 경주시체육회다. 이 말씀입니다. 안주현을 경주시청 팀에다가 고용하자 소개한 선수가 네, 그렇죠.
이번 사건에서 가장 씁쓸한 여운을 남기는 건 고 최숙현 선수가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했음에도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경북체육회,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우리가 흔히 불이익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찾는 곳들인데요. 이들 어느 곳도 고 최숙현 선수의 고충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경북체육회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컬링 국가대표였던 팀킴의 비리 폭로로 인해 주목받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1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바뀐 게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났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호소문을 보낸 저희도 많은 고민 끝에 선수 생활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숨겨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용기 냈던 것들이 스스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말 감사해서 모든 것들이 밝혀져서 작년 2월 21일 기다렸던 문체부 합동감사 결과가 나왔고 이를 통해 김경두 일가 외에 경북체육회 내부에도 연관된 직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저희들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혀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는 국가와 체육회가 운영하는 제도와 적합한 절차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사건은 묵살되고 진전되지 않았고 결국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저희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힘들어했던 저희의 상황처럼 분명 생전에 최 선수와 피해 선수들 역시 신고 후 개선되지 않고 묵인돼가는 현실에 많이 불안하고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번 체육계의 폭행비리 사건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까닭은 체육계 폭행이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조재범 코치,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선수 등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졌는데요.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말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 폭행인지, 폭행이라면 어디에다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말을 한다고 해도 들어주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심석희 선수는 인터뷰에서 앞으로 스포츠판에 더는 심 선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더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